TV는 화질이 중요할까요? 인기가 중요할까요? 제가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TV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TV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TV를 구매하실 분들, TV를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될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LG전자의 OLED, 그리고 삼성전자의 네오 QLED, LG전자의 QNED, 크리스탈 UHD, LG전자의 울트라 HD TV, 이 많은 종류의 TV 중에서 어떤 TV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지 구매 가이드부터 TV를 고르는 방법과 여러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들을 모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시청하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 상단 정보카드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대형인치 가성비 TV 영상을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급하신 분들, 머리 아프게 복잡한 거 설명 듣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릭하셔서 바로 참고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을 다 하고 나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아요,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V를 고를 때는요, 첫 번째, TV의 사이즈를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TV의 종류, 그리고 TV의 제조사,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겠죠. 인치는 각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원룸일 경우에는 65인치 이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투룸, 쓰리룸 이상일 경우에는 65인치 이상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TV는요 시청 거리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173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팔을 쫙 펼치면 대략적으로 173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TV와 소파와의 거리가 팔을 펼친 대략 170cm 이하라면 저 또한 65인치 이하를 추천드리고요. 팔을 딱 펼쳤을 때 170cm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65인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된다면 75인치, 86인치까지 구매를 하셔도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크게 느껴지는 TV지만 눈에 익어버리면 75인치 TV는 결코 큰 TV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구매를 하신다면 85인치, 86인치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을 영화관처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온 98인치 제품들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TV의 종류겠죠.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TV는 상위 그레이드는 OLED TV가 최상위 라인업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네오 QLED와 백라이트가 미니 백라이트로 이루어진 QNED 제품이 있습니다. 모델명에서 9일 이상의 제품들이 LCD TV의 상위 라인업에 포진하고 있고요. LG전자의 모델명 80번대, 70번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LED로 구성되어 있는 QNED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버전은 일반 LED TV인데요. 일반 LED TV이지만 4K 해상도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는 크리스털 UHD라고 하는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고요. LG전자는 UHD 해상도를 의미하는 울트라 HD라는 라인업으로 일반형 LED 제품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화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OLED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인치의 OLED는 너무 부담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오 QLED나 QNED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나는 인치는 중요하지만 TV 화질은 어차피 집에서 드라마를 볼 건데 큰 차이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모델인 삼성의 크리스털 UHD나 LG전자 울트라 HD TV 라인업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브랜드인 TCL까지 포함해서 TV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중국 브랜드인 TCL 같은 제품도 삼성과 LG전자 스펙보다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왕이면 가격은 더 비싸지만 LG전자, 삼성전자 국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돈이 없을 뿐이지 가오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TV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존 가장 좋은 화질을 구현해내는 TV는요,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TV가 가장 상위 라인업인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TV는 LG전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OLED TV,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네오 QLED와 LG전자의 QNED TV가 3순위 제품에 속하고요.
그리고 일반 LED 제품이 가장 저렴한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린 마이크로 LED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현재 삼성전자가 110인치 기준으로 1억 7천만 원대에 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가정용 TV로서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화되기에는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마이크로 LED는 화소별로 RGB 3가지 색상의 마이크로 LED 소자가 직접 발광하면서 색상을 구현하는 원리입니다. 마이크로 LED는요, 기존 RGB 3색의 LED 5mm 내외의 크기를 5에서 최대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005에서 0.1mm로 줄인 것을 마이크로 LED라고 합니다. OLED가 유기물질로 발광한다면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수백 인치의 전광판부터 100인치 내외의 대형 TV, 1인치 내외의 초소형 스마트워치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는 완벽에 가까운데 유일한 단점은 초고가라는 점입니다. 이 마이크로 LED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는 대만인데요. 현재 마이크로 LED의 대다수의 기술은 대만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LED와 미니 LED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이크로 LED는 OLED처럼 패널에서 스스로 발광하면서 빛을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니 LED는 기존의 LED 백라이트 제품의 그 LED를 40분의 1의 크기로 줄인 제품을 미니 LED라고 하거든요. 미니 LED는 LED 사이즈가 대략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라면 마이크로 LE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LED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사람의 머리카락의 두께가 100 마이크로 내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는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미세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TV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백라이트가 있는 제품과 백라이트가 없고 패널 스스로 빛을 내는 제품이 있죠. 패널 스스로 빛을 내는 TV가 OLED였다면 마이크로 LED는 OLED처럼 무기 발광 물질로 스스로 빛을 내는 TV를 마이크로 LED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니 LED TV와 LED TV는 백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만들고 LCD 패널과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라이트를 통해서 발광하는 TV냐 아니면 자체 발광하는 TV냐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마이크로 LED의 특징을 설명드렸다면 다음은 OLE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도 마이크로 LED와 마찬가지로 자체 발광하는 게 특징인데, 차이점은 마이크로 LED는 무기물질로 발광하기 때문에 수명이 긴 데 반해서 OLED는 유기물질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밝기도 마이크로 LED는 기존의 LED처럼 밝기에 강점이 있는데 반해서 OLED TV는 유기물질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밝기가 상대적으로 LCD TV와 LED TV에 비해서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OLED TV는 기존 LED 백라이트 제품에 비해서 블랙의 표현이 좋은데요. OLED는 TV를 이루는 점, 즉 픽셀 하나하나당 빛을 넣어주기도 하고 빛을 꺼주기도 할 수 있는 픽셀 디밍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리얼 블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밝기를 니트로 표현하는데요. 이 니트는 화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한 평이 대략 3.3제곱미터잖아요. 대략 3분의 1평 정도의 면적당 촛불 하나의 밝기가 1리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 LED TV는 백라이트의 빛샘 현상으로 인해서 안부의 표현을 0.1리터 이하로 표현하기 어려운 데 반해서 OLED TV는 최대 0.0005니트까지 블랙의 깊이감을 표현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LED TV는 스스로 빛을 내주고 그 빛 위에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내주기 때문에 깜깜한 밤하늘에 반딧불로 빛을 밝혀주는 느낌,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하면 색이 더 잘 표현이 되듯이 다른 색상의 표현도 자연에 가까운 색상의 표현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OLED TV가 블랙의 표현을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HDR 기능의 최적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데요. 넷플릭스에 있는 돌비 비전 HDR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킹덤을 봤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영화 킹덤을 볼 때 대부분의 배경이 밤에 좀비들이 나오는 씬이었는데, 일반 LED TV는 어두운 밤에 좀비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다면 OLED TV는 어두운 밤하늘 안에서도 좀비들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을 해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밖에도 OLED TV는 백라이트가 없이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LED 백라이트 제품에 비해서 응답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이밍 모니터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을 쓰는 LED 백라이트의 QLED TV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액정을 회전시키는 시간, 여러 단계를 통해서 빛을 보내주는 시간, 이러한 시간 때문에 응답 속도가 상대적으로 OLED TV에 비해서 느린데요. QLED TV는 대략 2ms에서 8ms 정도의 시간이 발생하는 반면 OLED TV는 화소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OLED TV의 응답 속도는 0.1ms 정도로 게임을 하기에 최적의 응답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백라이트와 불필요한 구조가 필요 없이 패널 스스로 빛을 내주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효과, 디자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OLED TV는 퀀텀 닷, QLED 제품에 비해서 시야각이 좋은 것도 특징인데요. 스스로 패널에서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아도 세계에 왜곡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죠. TV를 시청하시다 보면 TV를 정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워서도 시청하시게 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옆에서 주방에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LED는 시야각, 명암비, 색상의 표현력만큼은 현재 상용화되는 제품 중에선 최고의 화질을 구현해내는 것은 확실하고요. 이러한 OLED TV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OLED TV는 유기화합물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화소 하나하나 빛을 내주기 때문에 정지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실 경우에 즉 버닝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버닝 현상이 자주 목격됐다면 최근에는 버닝 현상을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픽셀을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TV를 껐을 때 주기적으로 화면을 이동해서 얼룩을 없앤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픽셀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소 화질 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부터 출시한 삼성전자의 QD-OLED에 비해서 대략 10년 가까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버닝 현상은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유기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년 이상 사용했을 때 밝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점도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삼성전자도 QD-OLED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RGB OLED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TV는 자체 발광하는 TV와 백라이트 발광하는 TV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체 발광하는 TV, 그 중에 OLED TV에는 세 종류로 이루어졌는데요. LG전자의 OLED TV와 삼성전자의 QD-OLED TV, 소니와 JOLED에서 출시하고 있는 RGB OLED, 세 가지 종류의 OLED가 있습니다. 이 중에 RGB OLED는 소니에서 2007년도에 출시를 했었고 삼성전자에서도 2014년도에 55인치의 HD급 OLED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1년 만에 판매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JOLED에서 2020년도부터 잉크젯, 인쇄 방식으로 32인치, 27인치, 22인치 4K 모니터용으로 한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업체에서 55인치 이상의 제품을 시제품으로 공개는 했지만 아직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RGB OLED가 가장 완벽한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상용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종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RGB OLED는요, 유기물질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면서 화면을 이루는 점, 즉 픽셀 하나하나가 RGB 세 가지 색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해요. 처음부터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만들어내면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색상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 RGB OLED 소자는 블루 소자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종되는 수순이었고요. 반면에 이런 블루 소자의 수명이 짧은 것을 극복한 것이 LG전자의 화이트 OLED 제품입니다. LG전자가 거의 10년 가까이 독주를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4K 해상도의 OLED TV를 2015년부터 출시를 하고 있고 AK OLED TV는 2019년부터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K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4K에 비해서 화소의 숫자가 4배나 많고 화소 하나하나마다 빛과 색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전기도 4배나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K까지가 한계가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QD-OLED는 LG전자와는 다르게 블루 OLED를 사용하는 방식의 퀀텀 닷 필름을 통해서 색 재현율을 높인 기술인데요. 이론적으로는 LG전자의 화이트 OLED보다는 색상 표현력이
표현력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LG전자의 화이트 OLED는 픽셀 하나하나당 화이트 OLED로 빛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RGB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상을 구현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인 RGB OLED에 비해서 색 표현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파란색, 녹색,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RGB OLED가 진정한 화질의 끝판왕이라고 본다면 LG전자의 화이트 OLED는 태생은 화이트인데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옷을 입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QD OLED는 기본적인 빛은 블루 OLED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LG전자와 동일하게 컬러 필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RGB 컬러 필터가 아닌 QD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RGB 색상 중에 블루 색상은 OLED를 활용하고요. 레드와 그린은 나머지 QD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QD OLED를 출시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퀀텀닷 TV는 진정한 퀀텀닷 TV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얘기하는 QLED TV는요, OLED와 동일하게 화면을 이루는 점, 즉 화소, 픽셀 하나하나당 퀀텀닷 입자가 스스로 자발광을 하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퀀텀닷 입자가 빨간색도 만들어내고 파란색도 만들어내고 녹색도 만들어내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컬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퀀텀닷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퀀텀닷 기술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의 QLED TV가 굉장히 좋은 TV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퀀텀닷은 3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발전된 퀀텀닷 기술은요, OLED처럼 퀀텀닷 입자가 스스로 자발광을 하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고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한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방식이 출시가 되면 마이크로 LED처럼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나오면 OLED TV의 밝기에 대한 단점도 해소가 되고 수명 저하의 문제도 해결되고 퀀텀닷을 통해서 색 표현력도 좋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퀀텀닷 TV는 QLED TV입니다. 이 QLED TV를 삼성전자는 SUHD라는 TV를 출시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출시한 퀀텀닷 TV를 아직까지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QLED 제품과 네오 QLED 제품이 이 방식에 속합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LED 백라이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패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LED 백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고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인데요. 다만 빛을 만들어주는 LED 백라이트와 LCD 디스플레이 사이에 퀀텀 시트를 통해서 색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안경을 통해서 시력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LCD TV와 똑같은 건데 퀀텀 시트를 통해서 색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QLED라고 마케팅을 했으니 얼마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LG전자의 OLED와 동일한 제품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과한 마케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QLED 방식에서 백라이트만 좀 더 섬세한 40분의 1의 작은 백라이트를 사용한 것이 미니 LED, 현재의 네오 QLED TV라고 보시면 되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QLED TV를 출시하고 있는데 LG전자 QLED TV 중에서도 91 라인업과 99 라인업 제품이 미니 백라이트 LED를 사용하는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삼성전자에서 출시하고 있는 QD OLED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퀀텀닷 입자를 통해서 스스로 자발광하면서 RGB 3가지 색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아니고요. LG전자가 화이트 OLED를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RGB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상을 표현해낸다면 삼성전자의 QD OLED TV는 블루 OLED 소자를 통해서 블루 색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퀀텀닷 컬러 필터를 통해서 그린 색상과 레드 색상을 만들어내면서 색을 표현해내는 중간 단계의 OLED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퀀텀닷이라고 하는 스스로 빛을 내면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만들어내는 OLED 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색 표현력이 떨어지고 LG전자가 RGB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삼성전자의 QD OLED는 그래도 필터 자체를 퀀텀닷 필터를 쓰기 때문에 조금은 색 표현력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는 시야각, 명암비, 색상의 표현력만큼은 현재 상용
상용화되는 제품 중에선 최고의 화질을 구현해내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버닝과 밝기 저하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미니 LE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TV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죠. 백라이트로 발광하는 TV와 자체 발광하는 TV. 미니 LED TV는 자체 발광하는 TV가 아니라 백라이트 발광하는 TV인데요. 미니 LED는 일반 LED의 40분의 1 크기의 작은 LED로 화면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화면에 빛을 균일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OLED처럼 완벽하게 블랙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LED 등을 끄면서 명암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기존 LED TV에 비해서는 명암비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OLED는 화소 하나하나당 빛을 넣어주고 빛을 꺼줄 수 있는 완벽한 명암비를 구현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미니 LED는 로컬 디밍 기술을 통해서 구역별로 밝고 어두운 것을 표현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완벽에 가까운 기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대신 밝기만큼은 OLED에 비해서 훨씬 더 밝기 때문에 HDR 구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니 LED도 기존 LED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LED는 약간 더 작기 때문에 섬세하고 균일한 빛 표현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니 LED 제품이야말로 로컬 디밍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LED보다는 확실하게 명암의 대비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운 블랙을 표현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LED 중에서도 직화형 방식과 엣지형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엣지형 방식은 아래쪽에만 LED 등을 놓고 전체 화면을 밝혀주는 방식이 엣지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엣지형 방식도 위아래에 LED를 배치한 방식 그리고 밑부분에만 LED를 배치한 엣지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 배치한 방식에 따라서 밝기의 표현력 그리고 로컬 디밍을 통해서 빛을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갔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화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직화형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 LED를 측면에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화면 전체에 배치한 방식도 엣지형 방식보다는 조금 더 화질 표현을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QLED가 비교적 상위 라인업의 직화형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LG전자는 대부분의 QLED 제품에 직화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펙적인 차이도 구분을 해서 구매하는 것도 TV를 구매하는 팁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TV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표현해내는 디스플레이는 맞습니다. 마이크로 LED TV라고 보시면 되고 화소 하나하나당 스스로 빛과 색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한 단점은 비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삼성전자 기준으로 110인치 TV가 1억 7천만 원 정도여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화질이 좋은 TV는 OLED TV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OLED TV를 출시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QD OLED TV라고 해서 블루 OLED 소자의 QD 퀀텀 답 소재를 사용해서 색의 표현력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OLED는 화이트 OLED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주고 RGB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표현해내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TV가 색의 표현력이 사실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QLED TV는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QLED와 QLED TV는 LED 백라이트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중에는 네오 QLED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상위 그레이드와 LG전자의 QLED 중에서도 91 시리즈, 99 시리즈는 일반 LED보다 40분의 1의 미니 LED를 사용해서 화면의 빛을 균일하게 밝혀주는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반 LED 같은 경우에는 엣지형과 직화형으로 나뉜다. 이왕이면 직화형으로 된 제품이 조금 더 색상의 밝기와 화면을 표현하는 디테일함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챕터 2 다음은 좋은 화질의 조건과 삼성 LG 디스플레이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TV 제조사들의 TV 기술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삼성전자는 거의 10년 동안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전 세계 판매 매출 2위 정도를 기록하다가 몇 년 전부터 중국의 TCL 등에 밀려서 순위가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렇지만 OLED TV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나란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겁니다.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해서 TV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판매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TV 기술이 안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일례로 LG전자, 삼성전자가 전세계 TV 시장 1, 2위를 다투는 과정에도 소니가 TV 기술은 가장 앞서고 있었거든요. 올레드 기술도 결국엔 대부분의 특허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LED도 현재는 대만과 중국이 대부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TV는 정말 좋은 TV야 라고 할 때 TV 기술력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TV면 화질, 사운드, 스마트, 디자인 이런 것을 보겠죠. TV는 오로지 화질로 평가받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TV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화질이 좋다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컬러 샘플링을 제외한 5가지의 항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현 주소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을 논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해상도입니다. TV는 해상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컬러 표현이잖아요. 색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색 영역이 중요한데요. 컬러 표현을 얼마큼 잘하는 디스플레이인지에 따라서 TV 화질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실 것은 헤르츠, FPS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초에 몇 장의 영상을 구현해내는지 중요한데요. 주사율입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은 HD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직역하면 고다양성 범위. 컬러의 밝고 어두운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밝은 것은 얼만큼 밝고 안부의 표현을 얼만큼 어둡게 표현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컬러 비트입니다. 현재 이런 고화질을 표현하려면 촬영하는 장비부터 인코딩하는 기술력과 디코딩하는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 TV가 이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 동반돼야 되는데요. 현재 TV 기술은 해상도는 8K 해상도까지 구현이 가능하고요. 색 공간은 DCI P3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사율은 현재 120프레임,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죠. 120프레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HDR은 대략 3000니트에서 한 5000니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TV 패널이 소화할 수 있는 화소당 컬러 비트 수인데요. 지금 현재의 4K TV는 삼성, LG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이 대부분 10비트 수준의 컬러 표현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10비트 같은 경우에는 10억 7천만 컬러 정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TV의 해상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HD, 울트라 HD, AK, 4K, 1080p, 2160p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바로 TV의 해상도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K, 8K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 HD가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206만 개의 해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080p라고 하죠. 여기에서 4배 정도 화질이 좋아진 게 4K잖아요. 4K는 가로 픽셀 수가 3840, 세로가 2160개, 3840 곱하기 2160 도합 829만 개의 해상도로 이루어졌고요. AKTV는 가로가 7680, 세로가 4320, 그래서 4320p라고 하죠. 도합 3300만 개의 픽셀, 즉 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자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화질이 좋잖아요. 해상도는 우리가 TV를 보면은 이 TV가 가까이에서 보면 픽셀이라고 하죠. 화소가 보입니다. 점 하나하나가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보는 TV 화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점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고화질 영상을 재생해 주거든요. 해상도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장에 가보면 4K, AK TV들을 보면 화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볼 때 야 정말 사실 같다,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화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화질처럼 되려면 100인치 TV 기준으로 최소 32K까지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8K니까 16K, 32K까지는 디스플레이가 발전을 해야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거울로 보는 듯한 이런 화질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해상도의 발전이 이어지는 것은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제 배우들이, 실제 동물들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길 원하잖아요. 현재 TV의 기술력은 8K 수준이지만 앞으로 16K, 32K까지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4K만 해도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는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해상도는 TV가 작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화면이 대형 화면으로 커질수록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TV가 커지면 이 점 하나하나의 픽셀도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거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본 화질 그대로 생각하셨다면 집에서 보면은 일반 영상, 풀 HD 영상을 방송국에서 보내주면 화질이 거친 느낌이 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콘텐츠는 대부분 90% 이상이 풀 HD고 나머지가 4K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컬러 볼륨 100%, DCI P3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색 영역은 HD 기준이 있고요.
4K 기준이 있고 8K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HD TV와 Full HD TV는 BT709라고 하는 컬러 규격에 맞춰서 TV 기술이 발전했고요. 현재 4K TV는 DCI P3라고 하는 디지털 시네마 규격에 맞춰서 TV 화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DCI P3를 100%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 DCI P3를 삼성전자가 최초로 컬러 볼륨이라는 용어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컬러 볼륨 10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컬러 볼륨 100%라는 것은 DCI P3 기준에 100%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LG전자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가 색 영역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래에는 8K, 즉 8K 해상도를 구현하는 TV라면 DCI P3보다 더 큰 색 공간, BT2020 수준의 색 공간을 달성해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과거 HD TV와 Full HD TV가 BT709 수준의 색 공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삼성전자는 컬러 볼륨 100%를 달성했다. 기존 HD TV보다 120%에서 130% 색 표현력이 좋아졌다라고 광고를 했던 것이 바로 이 DCI P3를 의미하는 거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HD TV보다 색 표현력이 120%, 130% 좋아졌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나노 스펙트럼 플러스 나노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LG전자에서 얘기하는 나노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바로 이 DCI P3, 삼성에서 얘기하는 컬러 볼륨 100%를 의미하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8K 기준은 BT2020이라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BT2020의 몇 %까지 화질 개선을 이루었는지, 색 공간을 달성했는지를 이 기준으로 8K TV의 성능을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색 재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BT2020 영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가 발전하는 건데요. LG전자의 파이터 OLED TV, 삼성전자의 블루 OLED TV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기술인 퀀텀 OLED가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LED가 좀 더 보완이 되면 BT2020의 컬러 영역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초에 몇 장의 영상을 구현해내는지 중요한데요. 주사율입니다. OLED TV는 빛의 속도에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백라이트가 없이 패널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끌림 현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LCD TV는 형광판이라든지 퀀텀 컬러 필터라든지 여러 단계의 시트를 거쳐서 빛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응답 속도가 2ms 이상 되기 때문에 축구공이라든지 야공이 지나간 다음에 액정이 늦게 회전을 하는 바람에 잔상이 남는 끌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츠가 중요한데요. 현재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규격은 60프레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TV가 60Hz라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20프레임 그 이상으로 제작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120Hz라든지 144Hz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TV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게임 매니아라면 주사율까지 따져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겠죠.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3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고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죠. 앞으로는 12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TV도 120Hz가 돼야만 그 영상의 화질을 제대로 끊김없이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TV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LCD 디스플레이가 액정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화면 끊김 현상, 끌림 현상, 잔상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20Hz로 맞춰지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고 사양은 144Hz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게임 등이 144Hz로 만들어진 게임 옵션의 퀄리티라면 LG전자, 삼성전자 TV를 구매하시면 부드러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TV 화질을 논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죠. 바로 HDR 기술입니다. HDR은 고다양성 범위,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의미하는데요. 밝고 어두운 것을 레인지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HDR 기술은 HDR10, HDR10 플러스, HLG, 돌비 비전 HDR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HDR 기술은 돌비 비전입니다. 돌비 비전 HDR이 최대 10,000니트까지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DR10 플러스를 쓰는데 TCL 등 중국 회사가 돌비 비전과 HDR10 플러스를 모두 적용한 반면 LG와 삼성전자는 HDR10 플러스와 돌비 비전을 같이 적용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를 보면 돌비 비전으로 제작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HDR 기능을
활용해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반면에 HDR10 플러스는 사실 일부 OTT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HDR 기능을 제대로 TV로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LG전자의 돌비 비전 기능이 있는 그레이드의 TV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HDR 기술은 디스플레이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기능인데요. 일단 조건은 HDR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이때 규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HLG 같은 경우에는 4K TV, 이거는 방송용, BBC 같은 다큐멘터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 HLG고요. HDR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한된 OTT, 드라마, 영화 같은 영상들이 일부 HDR10 플러스로 제작이 되는 거 있고요. 돌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 굉장히 많은 제작자들이 돌비 비전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돌비 비전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름에 외출을 하게 되면 햇빛에 의해서 옷이 굉장히 눈이 부시죠. 화사하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듯한 화질이죠. 근데 TV로 보면 이런 햇살 그리고 이런 옷 같은 게 화사한 느낌이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죠. 이 얘기는 빛이 왜곡됐다는 얘기겠죠. 밖에 가면 태양을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보잖아요. TV의 화질은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보는 듯한 제대로 된 빛을 표현하지 못하는 화질로 영상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HDR 기능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면 이 TV에 해당 규격이 있다면 마치 선글라스를 벗고 태양을 보는 듯한 영상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많은 컨텐츠들이 HDR 기능을 적용해서 제작되고 출시할 예정이니까 TV도 이 HDR 규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HDR10 플러스, LG전자의 돌비 비전 HDR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존 100니트 수준이었다면 이제 HDR 기능은 최대 1000니트까지의 범위로 디스플레이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0니트에 가까울수록 좋은 TV 화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DR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 스펙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컬러 비트입니다. 컬러 비트라는 것은 화면을 이루는 점, 이 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점 안에는 RGB의 세 가지 컬러의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RGB의 컬러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다양한 살색과 옷색과 가구의 색과 그리고 물, 바다의 색을 표현해내는 건데요. 아무래도 물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디테일한 사실과 같은 화질이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기존의 HD TV가 8비트, 대략 1670만 개의 컬러를 만들어냈다면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QLED, QNED, OLED TV가 모두 10비트 수준의 화소당 컬러 비트가 나오는데요. 10비트는 대략 10억 7천 컬러의 색을 표현해줍니다. 컬러 비트 10비트는 LG전자에서 과거 빌리언 리치 컬러라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10비트와 빌리언 리치 컬러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LG전자, 삼성전자가 계속 끊임없이 디스플레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화소당 비트 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 삼성전자의 QD OLED와 LG전자의 OLED는 10비트 이상의 컬러 비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와 미래 기술인 LED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 디스플레이야말로 12비트 컬러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컬러도 정말 풍부하고 다양한 색을 표현해주는데 680억 컬러라는 것은 정말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TV 화질을 결정하는 5가지 항목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화질, 좋은 TV를 구매하시려면 이 5가지 항목을 얼만큼 충족시켜주는지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